양수와 음수. 이게 숫자, 이게 단원 자체가 바뀌었는데, 앞쪽 단어는 자연수였다면, 이번 째 단어는 자연수를 포함한 정수라는 단어를 배우고, 그 정수에는 숫자의 양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갈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읽어보면,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어떤 기준에 대하여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하나를 양으로 표현하게 되면 나머지 반대쪽은 음으로 표현합니다. 네, 여기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갖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 한쪽에 플러스를 붙이면 반대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걸 표현하게 되면 서로의 반대를 비교하기 위한 용도로 편해지며 이 플러스 기호를 양의 부호라 부르고 이 마이너스 기호를 음의 부호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오죠? 영상 27도, 영상이 뭐예요? 영상. 네. 0도보다 위쪽. 그러니까 얼음이 어는 용도가 0도잖아. 걔보다 위에 쓰면 영상, 걔보다 밑에 쓰면 영하가 되죠. 냉동실 보통 마이너스 표시 많이 되는데 그게 영하예요. 영상 27도를 플러스 27로 본다면 영하는 반대쪽 개념이죠. 0보다 더 숫자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혹은 뭐 높이 따질 때 왜 해발 있잖아요. 해발 2400m. 이거는 플러스 해발은 그 해수면 높이 있잖아요. 바닷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걔보다 위에 쓰면 해발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400. 근데 해저 1200. 그러면 이제 바닷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닷물 높이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해저죠. 이때는 마이너스 1200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 그런 데 많이 쓰죠. 이렇게 양과 음의 개념, 반대 개념으로. 밑에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플러스 기호로 붙인 게 양수가 되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가 됩니다. 지금처럼 플러스 2, 플러스 7분의 3, 플러스 0.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2.8처럼 숫자에다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0보다 큰 수가 되고 걔를 보통 플러스, 양해라는 개념으로 불러줄 경우 숫자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0보다 작은 수가 되며 이 숫자는 음의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네. 플러스 개념은 이익의 반대, 마이너스는 손해, 수입의 반대, 지출, 해발의 반대, 해저. 뭐 이렇게 서로 반대 개념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고 0이라는 숫자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과 음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정수 나오죠? 자, 정수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이 자연수를 배우셨죠? 네. 자연수 종류가 몇 종류 있었나요? 3개. 어떻게 3개? 그치, 소수. 그 다음에 1. 그치, 합성수 맞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게 자연수죠? 근데 그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있어요. 마이너스 자연수.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음의 정수라 불러요. 마이너스 자연수를 음의 정수로. 그럼 그냥 자연수는 뭐라 부르면 될까요? 그냥 플러스니까 그치, 이건 양의 정수로 부르면 되겠죠. 이름을 서로 반대로 불러주면 되겠네요. 그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0입니다. 0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니까요. 요거 3개를 붙여서 뭐라 부르죠? 윤? 이거 3개 붙여 먼저 배웠으니까 아마 알 텐데. 그치, 정수 좋아요. 정수. 윤이 잘 기억하고 있군요. 네, 이거 3개를 붙여서 정수라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정수는 저렇게 3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양의 정수 플러스 자연수, 음의 정수 마이너스 자연수, 그 다음에 0까지 포함해서 3종류가 정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이 정도 문제? 근데 297부터 300 어떻게 푸는 거예요? 290. 7부터 300이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양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답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럼 옆에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20% 인상은 플러스 20이에요? 네. 아. 20% 인상은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0, 마이너스 3% 인하.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만 원 입금 뭐라 써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 2만. 밑에는 마이너스 만.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천. 맞아요. 얘는 플러스 플러스 5천. 여기는 마이너스 100.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여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지만 뒤쪽에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진도를 좀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좀 나가고 이쪽. 자, 다시 또 숫자가 또 나왔어요. 이제 유리수라는 숫자인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의 범위가 유리수입니다. 유리로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한자어인데 뭐 이치가 있다, 뭐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수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 배웠던 정수와 그다음 처음 배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정수는 아까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양의 정수. 이게 뭐죠? 플러스 자연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렇지, 마이너스 자연수. 맞아요, 빵.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정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정수 아닌 유리수는 도대체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수 아닌 유리수는 소수나 또는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를 말해요. 뭐 예를 든다면 그렇죠, 뭐 이런 거 2분의 5, 마이너스 2.4, 3.14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 형태로 0이나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자연수 형태로 똑 떨어지게 쓸 수는 없고 소수하고 손수나 분수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숫자를 정수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를 다 포함한 모든 숫자를 유리수라 부릅니다. 유리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책에도 나올 텐데 B분의 A꼴로 표현되는 모든 숫자인데 B분의 A꼴을 간단히 말하면 분수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분수꼴입니다. B분의 A꼴로 표현되는 모든 숫자이며 동시에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죠. 분모 0인 수는 수학에서 수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A와 B는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숫자를 모두 다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전 유리수의 뜻이라 알고 계셔야 됩니다.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으며 분모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분수꼴이 숫자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근데 여기 있는 정수들은 저렇게 분수꼴이 아니지 않나요? 자연수만 해도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것들이 양의 정수인데 이건 분수가 아니지 않나요? 분수인데 분수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썼다 지울게요. 1 같은 1이 자연수죠. 근데 이 자연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분모 분자를 똑같이 두시면 1이라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죠? 2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분모보다 분자가 2배가 되면 이 숫자는 분수가 2라는 자연수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수들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굳이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더 단순한 표현인데 굳이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서 단순한 표현인 그냥 정수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수도 유리수에 포함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수직선. 그러니까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직선에다가 숫자를 표현하는데 보통 수직선이면 어릴 때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직선을 긋고 양쪽에 이렇게 화살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아니고 수직선이에요. 수를 나타내는 직선. 수직선입니다. 근데 그 수직선에다가 기준이 되는 어쨌든 간에 숫자를 표현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맞아요. 0이에요. 윤이 잘 기억하고요. 0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나타냅니다. 0에서 오른쪽 한 칸에
이제 플러스 1이 있다고 치고 한 칸 더해 플러스 2가 있다고 치고 한 칸 더해 플러스 3 왼쪽 한 칸에 마이너스 1 왼쪽 두 칸에 그렇죠 왼쪽 세 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플러스 1한테 이 플러스 꼭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다. 이 플러스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단 이쪽 단어에서 왜 자꾸 플러스를 써주자면 지금 여러분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음의 개념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처음 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플러스를 써주긴 하는데 쓰기 귀찮으시면 네, 이 플러스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마이너스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생략하면 숫자가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생략하면 안 되지만 플러스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정수는 칸만 잘 표시하면 정수들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 2분의 1 같은 분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2분의 1 어떻게 표현합니까? 2분의 1 칸을 한 칸에 나눠서 맞아요. 칸을 나눠요. 분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칸을 나눠서 표시할 수 있어요. 2분의 1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숫자인 거 이해됩니까? 그럼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여기 어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운데 그치? 근데 이걸 몇 칸 나누냐면 두 칸을 나누는 겁니다. 두 칸을 나눠 놓고 그 중에 한 칸만 간다는 뜻이죠. 양의 개념으로 0에서부터 양쪽으로 한 칸만 이동하면 여기 점이 놓이고 그 점의 위치가 네,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죠? 4분의 5. 중학교 때는 대분수보다는 가분수 위주로 씁니다. 대분수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직선의 수를 나타낼 때는 가분수보다는 대분수가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4분의 5는 몇과 몇 분의 몇이죠? 1과 4분의 4 1과 4분의 1. 그렇죠. 1과 4분의 1.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의 개념으로 오른쪽 한 칸을 가고 다시 양쪽으로 4분의 1칸을 더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으로 한 칸을 간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칸을 몇 칸을 나눈 다음에 네 칸을 나눈 다음에 몇 칸을 가라 뜻이에요. 한 칸만. 1과 2 사이를 네 칸을 나눈 다음에 한 칸만 더 가면 여기에 4분의 5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는 이렇게 칸을 잘 나누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도 해봤으니까 또 음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죠? 마이너스 2.7.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분수로 바꾼 다음에 도 괜찮고 아니 뭐 이래도 돼요. 마이너스 2.7이면 마이너스 두 칸을 왼쪽으로 그러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두 칸을 간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왼쪽에서 0.7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왼쪽으로 두 칸을 가요. 이렇게 두 칸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다음 칸을 몇 칸으로 쪼개는 거냐면 10칸으로 쪼갠 다음에 7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를 10칸 쪼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한 다음에 10칸을 쪼개놓고 그 중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여기에다 점 찍고 마이너스 2.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아니면 윤이 말한 대로 아예 이걸 분수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10분의 27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아니죠? 약분이 안 되죠? 약분이 안 돼요. 이걸 이제 대분수로 마이너스는 놔두고 대분수 표현하면 2와 10분의 7 이 느낌이 아까 왼쪽으로 두 칸 간 다음에 왼쪽으로 10분의 7칸을 더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두 칸을 간 다음에 그 다음 칸을 10칸을 쪼갠 다음에 그 중에 7칸을 진행하면 마이너스 2.7이라는 숫자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숫자를 잘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리수, 수직수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절대값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절대값까지만 절대값 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절대값.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그 수직선의 절대값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수직선을 그릴게요.
수직선의 정 가운데 기준에 0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만약에 여기 0의 오른쪽 두 칸에 플러스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 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할게요. 근데 얘가 이 플러스 2한테 물어봐요. 얘 플러스 2. 넌 원점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 나 원점에서 몇 칸 떨어져 있죠? 두 칸 떨어져 있죠. 이 두 칸을 플러스 2가 원점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인 2를 앞으로는 절대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플러스 2는 0에서 두 칸 떨어져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선생님 절대값이라고 먹여줘? 원점이 0인데 0이 나올게요. 절대값이라는 말은 0에서 이 숫자가 떨어진 거리를 묻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되겠나요? 플러스 2는 0에서 두 칸 떨어져 있다는 뜻을 플러스의 절대값은 2다. 플러스 2가 원점에 떨어진 거리는 두 칸이다. 이제 칸을 빼고 이제 2만 쓰시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좀 살짝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원점 0이 있어요. 갭에서 왼쪽으로 3칸을 갑시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한테 물어봐요. 이 마이너스 3? 넌 원점인 0에서 몇 칸 떨어져 있니? 3칸 떨어져 있죠? 근데 칸은 빼고 그냥 3만큼 떨어져 있다고 말을 해요. 이거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3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칸이다 해서 칸은 빼고 3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좀 수학적 기계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의 절대값이라는 뜻으로 양쪽에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니까 칸막이 안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걸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한다는 거죠. 이 기호를 보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마이너스 3이 원점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 기호를 보시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원점에 떨어진 거리는 몇 칸이지? 방향과 관계없이 3칸이죠. 3칸이구나.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응용의 천재들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죠? 기호로. 짝대기 근데 양쪽에 근 다음에 이렇게 써요. 그럼 이 답은 얼마예요? 4.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3.5의 절대값을 기호로 나타내라면 3.5에다가 양쪽에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3.5의 절대값. 이 값은 얼마? 3.5. 쓰다 보니까 선생님 제 기분 탓인지 이 절대값 기호를 보면 부호는 쓰지 말고 그냥 숫자만 쓴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앞으로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9 그러면 부호는 빼고 숫자만 쓰시면 돼요. 플러스 7의 절대값 그러면 부호는 빼고 숫자만 쓰시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써드릴게요. 8의 절대값.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빨리 기호는 이거를 말하는 거겠구나 를 떠올리시고 동시에 머릿속에 뭉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면 뭉게 이 그림이 떠올리셔야 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8이라는 숫자가 8칸. 몇 칸 떨어져 있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몇 칸 떨어져 있는 겁니까? 8칸. 8칸. 이 답은 8이겠구나. 이걸 떠올리시는 겁니다. 순서대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이 표는 여러분이 안 배운 거거든요. 절대값이 8인수. 그럼 이 답은 뭘까요? 마이너스 8이나 플러스 8. 윤이 그래도 한번 해서 잘 기억하는구나. 나머지 두 분을 위해서 잘 보세요. 절대값이 8인수는 뭐냐면 아까 위에 있는 문장은 8이 주인공인가요? 절대값이 주인공인가요? 8. 8이 주인공입니다. 8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숫자 8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얘를 보고 있는 거야, 얘를. 얘한테 물어본 거야. 이 8, 응? 절대값. 너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 8칸. 8이라는 숫자 하나를 보고 있고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1개인 겁니다. 근데 얘는 밑에 있는 문장은 절대값이 주인공인가요? 8이 주인공인가요? 이번엔 절대값이 주인공이에요. 절대값,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는 오른쪽만 있나요? 왼쪽만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있나요? 둘 다. 이건 양쪽을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인? 8이. 8인 숫자예요. 그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8칸 가면 누가 있어요? 플러스 8이 있겠죠. 마이너스 8. 왼쪽 8칸 가면 누가 있나요? 마이너스 8. 그렇지, 마이너스 8이 있겠죠. 그럼 이 답은 몇 개인가요? 2개. 2개인 겁니다. 플러스 8도 답이 되고 마이너스 8도 답이 되고. 근데 사람 가끔 책에 보니까 이런 기호가 있던데 이거 뭐예요? 이거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도 할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플러스 8, 마이너스 8 두 번 쓰기 귀찮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래서 위에 플러스고 아래 마이너스 쓴 다음에 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절대값이 8인 숫자 그러면 답은 2개.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요것만 필기해 두세요. 요 부분만. 네모의 절대값. 그러면 답 쓸 때는 몇 개? 1개. 그 답은 부호 없이 네모만 쓰시면 돼요. 이게 플러스 3의 절대값, 그럼 부호 없이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럼 부호 마이너스 없이 3, 이만 쓰시면 돼요. 근데 절대값이 네모인수. 그럼 답은 몇 개? 2개. 2개. 정답은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네모, 이게 답이 2개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아요. 마지막 내용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별표나 쳐볼까요? 중요하니까. 네, 별표. 중요합니다. 절대값의 성질이라는 건데 빨리 읽읍시다.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은 그 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뗀 수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겁니다. 아까 이게. 어떤 숫자, 양이든 음이든 절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면 부호는 빼고 숫자만 쓰시면 정답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0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원래 절대값이라는 게 0에서 떨어진 거리잖아? 근데 0한테 물어봐요. 0, 너 0에서 얼마나 떨어졌어? 안 떨어져 있죠? 0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0, 너 이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나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럼 그 거리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의 절대값은 0이에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큰 수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0입니다. 따라서 어떤 숫자에 절대값을 붙이잖아요? 그 다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0이거나 아니면 양수이거나. 절대값이 붙어있는데 답이 음수일 리는 없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절대값 붙으면 가장 작은 숫자는 0 아니면 나머지 다 양수값만 답이 된다. 마지막 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당연했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인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커지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절대값은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원점에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작고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절대값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네. 그 혹시 그 숙제가 그 여기 다 하는 거일 것 같은데 그 330번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330번은 우리가 좀 전에 한 거예요. 절대값이
다음과 같은 숫자. 그럼 이걸 읽어볼까요? 절대값이 9인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답 뭐죠? 그렇지. 플러스 9, 마이너스 9. 네, 절대값이 9인 숫자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9. 그럼 얘는 답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답. 근데 그러면은 네. 아까 배운 기호로 되는 거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게 붙여 써도 돼요. 답은. 아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과제는 보세요. 일단 목요일까지 과제를 여기는 3페이지까지 하시고 그 뒤로 잠깐 넘기셔야 돼요. 잠깐 여기는 오늘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고 여기 있죠. 355번부터 이제 표시하세요. 355번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과제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12쪽? 네, 12쪽까지가 과제예요. 여러분 오늘 좀 진도가 좀 더 깨나와서 그렇지 앞쪽에 수업했던 반 애들은